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팅 사고 담당 교수 임춘서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문제를 받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해를 하고, 같은 게 있는지 찾아보는 패턴 인식을 하고, 근데 문제를 단순화해 봐야 되겠죠. 이것을 추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입니다. 먼저 문제를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패턴 인식, 같은 종류의 그런 유형을 찾아서 문제를 정리를 하는 그런 걸 패턴 인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패턴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는 추상화. 어떤 그림이 아주 복잡한 그림이 있으면 그것을 간단하게 추상화해서, 또는 문제를 간단하게 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추상화하는 방법, 분해와 패턴 인식과 추상화 문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컴퓨팅 사고를 활용해서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문제를 분해해서 해석하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아주 복잡한 패턴, 겁내실 필요 없어요. 이런 패턴들을 인식하는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만드는 것을 추상화라고 하는데, 이런 추상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에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세상에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것이 효율적으로 편리하고 하기도 하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다해지죠. 그게 실제 세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을 해요. 여러분들 하다가 실제 세상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거기에 관심과 불편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호기심 또는 도전의식,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발견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문제를 내가 주어진 문제가 어떤 문제야 라고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타이틀을 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분해하고 추상화하고 패턴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됩니다. 알고리즘은 왜 만드느냐?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계산을 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거나 하게 해주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모바일, 폰, 스마트폰이죠. 또는 컴퓨터, 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또는 뭐 자동차들, 여기에 다 소프트웨어들이 탑재가 돼서 인간을 삶에서 편하게 해서 자동화를 이끌어줘서 그게 효율화를 시키고 다시 루프로 돌아서 인간을 편리하게 하는 이런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4가지, 사실은 3가지가 있습니다. 분해하고, 추상화하고, 패턴 인식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 설계를 하는 것은 왜 알고리즘 설계를 한다? 자동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동화는 왜 시켜요? 자동화의 근본적인 예는 그렇죠? 컴퓨터가 얘를 계속해서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행동을 합니다. 이 순서는 분해, 먼저 문제를 받으면 분해를 하죠. 그렇죠? 한번 나눠보는 거죠.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추상화를 합니다.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얘가 고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얘를 좀 단순하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고양이는 수염이 좀 이렇게 있고 귀가 쫑긋하게 이렇게 서 있더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추상화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 패턴, 동일한 것끼리 모아보는 거죠. 패턴. 그걸 패턴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 컴퓨팅 사고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뭐 분해를 한 다음에 추상을 한 다음에 패턴 인식을 하거나, 이런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분해를 먼저 했다가 패턴 인식을 먼저 했다가 추상을 했다. 세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알고리즘을 문제의 유형, 문제의 패턴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일 뿐이지, 분해와 추상화 패턴 인식이 순서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분해라는 것은 뭐냐 라는 거죠. 분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분해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좀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이해를 돕기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분해, 분할. 결국 알고리즘을 구해가지고, 이걸 프로그램화 시켜서, 컴퓨터 프로그램화를 시켜서, 컴퓨터를 하여금 자동화 처리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분해와 분할을 어떻게 하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란 어때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단순하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금방 그냥 해결해 뻔지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문제라 하면, 인간이 느끼는 문제라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다단한 거죠. 이런 게 이제 그 인간이 직면하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복잡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작게 나누는 거죠. 자꾸 처리가 가능한 작은 문제로 슬라이싱 하는 거예요.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해결을 하는 거. 이게 분해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거 보면 이렇게 문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작게 나누어진 문제들을 는 어때요? 명확해지는 거죠. 명확해질 때까지 작게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을 쉽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금방 이해가 되시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모든 인간들은 사실 문제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씩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상생활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을 저희들이 그냥 하나씩 해, 하나씩 처리해, 이런 게 다 분해의 개념인 거죠. 문제를 하나의 큰 문제로 보기보다는 일련의 작은 문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처리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해의 개념이에요. 어떤 큰 문제, 그렇죠? 어떤 빅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을 작은 문제로 나눠보는 거죠. 또 그 작은 문제는 더 작은 문제로 또 나눠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제 아주 최소 단위까지 해결이 가능해야 때까지 문제를 나눠보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 분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작업 분해에 의해 조금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예를 들면 조금 뭐 허탈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뭐 어서 뭐 아침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침을 뭐 식사를 하는데 오늘 아침은 커피와 토스트를 먹기로 했어. 라고 여러분들이 아침을 만들어요. 커피하고 이제 토스트를 만드는데, 아침을 만들기. 커피하고 토스트를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문제니까, 그렇죠? 이것도 아침 만들기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스트를 만들고 하고 커피 만들기, 이로 문제를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토스트를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작은 또 공정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빵을 썰어야죠. 그렇죠? 빵을 구워야죠. 그다음 토스트 위에다가 뭐 버터 또 발라야죠. 그다음 여기에 잼을 또 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뭐 여기는 없지만 토스트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여기다 뭐 베이컨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베이컨도 여기 하나 베이컨 또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야죠. 공정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올리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작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커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끓여야 되죠. 그렇죠? 커피를 넣어야 되죠. 근데 커피를 넣기 보니까 여기 더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커피를 어때요? 커피를 갈아야 된다.
그쵸? 커피를 뭐 거기다 뭐 스프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우유를 추가를 해야 된다. 이 우유를 추가하면 우유는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작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의 아침 준비. 이게 작업의 분해. 어떤 문제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순서로 하는 게 우리는 작은 단위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더 작은 단위로 문제를 풀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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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함으로써 결국은 아침 준비가 되는 이런 거를 우리는 분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뭐, 조금 뭐, 거시기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구성도 분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차는 여러 개의 모듈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뭐, 다, 이용하시잖아요. 그 자동차를 한번 살펴보면 자동차는 어때요?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죠. 자동차의 기능에 따라서 몇 개의 모듈로 분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 모듈은 고유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 고유의 역할을 담당한 것들이 다 모여서 썸이 돼서 자동차라는 애가, 그렇죠? 드라이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드라이브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자동차가, 그렇죠?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력, 엔진 중요하죠. 그렇죠? 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향 장치, 핸들 중요하지요. 뭐 서스펜스, 그다음 브레이크, 뭐 이런 형태로 자동차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으로 각 모듈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그 구성에 이것도 다 따로따로 분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날씨 볼까요, 여러분들? 날씨 처리 프로그램. 그렇죠? 맨날 여러분들 일기예보 보시잖아요. 그렇죠? 날씨 처리 프로그램을 보면 날씨 처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기능이나 대상에 따라서 작은 모듈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거죠. 각 모듈별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씨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있지만 거기에는 날씨 입력, 날씨 예측, 날씨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일반 그 날씨의 소비자들 한테 보여주는 날씨 출력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날씨 입력에는 뭐가 있어요? 강수량, 기온, 풍속 있는 거. 요즘은 또 뭐가 있어요? 뭐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날씨가 입력이 돼야 되죠. 이 강수량은 그냥 입력되나요? 그렇죠? 예측 뭐 해서 이것을 다 밑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강수량이 예측이 되죠. 그다음 기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측을 하는 것은 좀 더 복잡하죠. 그렇죠? 강수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이건 예측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분해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는 이 밑에 하단단에서 패턴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강수 확률이 얼마이더라. 고기압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압이 이렇게 분포가 됐을 때는 강수가 얼마더라. 저 밑에서 뭐 또 여기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강수가 어떻게 되더라. 라는 이런 패턴이 올 수도 있습니다. 패턴이 밑에서는. 그 다음에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예측해야 되고요. 습도 예측해야 되고요. 이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프 또는 도표로 날씨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날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각 모듈별로 이것도 분해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분해를 이용해서 같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여러분? 먼저 분할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얘를 분할을 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작은 문제로 나눌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거의 그 원인은 뭐예요?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로 도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문제, 더 작은 문제, 더더더 작은 문제. 이런 걸로 도출을 하는 거죠. 이걸 보시는 것처럼 문제라는 것을 분할을 해서 부분 문제로 분할을 크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분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각각 하고요. 그쵸? 이런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각각 하고, 이것을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해가지고, 이 문제,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낼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분해를 위한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결합, 분할과 결합인 거죠. 그렇죠? 작은 문제들이 답을 모아서 주어진 문제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왼쪽에 보시는 다각형 넓이를 구해 봅시다. 이거 뭐 보니까 어떻게 다각형 넓이를 구하지? 다와 같이 복잡한 형태의 다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것을 분할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나눠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사실은 뭐 이거 초등학교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8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이 되고 뭐 가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얼마예요? 아시잖아요. 여기. 그쵸? 여기가 5cm니까 여기가 5cm니까 여기가 9cm니까 그쵸? 여기가 4cm네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4cm니까 여기가 4cm고 그쵸? 삼각형의 그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넓이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 20 여기 사각형 전체는 3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은 얼마가 돼요? 64. 아니다.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 이렇게 분할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거의 넓이를. 마찬가지로 요즘 뭐 보면 뭐 그 조립들 뭐 부품들 사다가 컴퓨터 조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댁에서 뭐 그 또 취미로 이런 것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때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뭐 요즘 SSD 하드디스크 안 쓰니까 그다음에 메인보드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구입을 하지요. 그래서 각 부분별로 분해해서 비용을 합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CPU 가격이 얼마야? 메인 메모리 하나, 메모리는 어때요? 메모리는 많이 사야 되겠죠. 4개. 뭐, 그 다음에 SSD 하드디스크는 뭐 2개, A하고 B,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합계가 38만 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할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분할이라는 게, 그럼 분할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속도가 많이,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병렬 처리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파레렐 프로세싱이라는 여러 병렬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병렬이라는 게 동시에 출발점은 같은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는 거. 이게 병렬 처리이죠. 이게 컴퓨팅 세계에서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죠. 분할을 통해서 작게 나누어진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병렬 처리가 있으니까, 무슨 처리가 있어요? 그쵸? 순차 처리가 있겠죠?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 그쵸? 이걸 시리얼 프로세싱,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분해된 여러 개의 문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일상 속에 하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쵸? 면을 삶는다, 고기 굽는다, 아까 아침 하는데, 그렇죠? 베이컨 올리는데, 그쵸? 커피, 토스터기에다가 토스트 이렇게 꽂아놓고 토스터기에다가 요즘 커피 끓이기 위해서 물도 끓이고 이렇게 동시에 하잖아요. 동시에 이런 것을 병렬 처리, 파라렐 프로세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다 시리얼 프로세스보다는 파라렐 프로세스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병렬 프로세스를 하냐?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CPU 요즘 다 CPU를 보면 이 안에 코어라는 애가 있어요. 코어라는 애가 있는데 심하게는 4개 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보니까 최신은 뭐 64코어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멀티코어예요, 다. 이게 무슨 소리냐? CPU라는 애가 이미 여러분들이 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1이라는 것을 작은 스컬로 나누어서 이진수로 나누어서 병렬 프로세스를 한다. 이미 1처리를 병렬 프로세스로 한다. 4개의 코어가 4개의 병렬 프로세스, 64개의 코어가 64개의 병렬 프로세스를 1처리를 해서 답선을 준다. 라는 겁니다. GPU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얘는 순차 처리를 합니다. 순차 처리. 시퀀셜 프로세스, 시리얼 프로세스, 시퀀셜 프로세스. 순차 처리를 하고요. 병렬 처리.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GPU는 순차 처리를 하는데 그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요. 네,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거. 어, 그래서 순차 또는 연속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처리를 병행하는 거를 이런 그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CPU는 병렬 처리, 패러럴 프로세스를 한다. 복수 처리를 병렬시키거나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을 이런 병렬 처리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PU 구조와 CPU 구조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분해와 분할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 또는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분할해서 주어진 문제를 쉽게 또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간단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보면 데이터 입력과 결과 출력을 가지고 이 안에 계산을 하게 되는 이렇게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입력된 데이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계산된 결과값을 뭔가 출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율주행자면 자동차에 그런 거, 스마트폰이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 스크린에다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예요. 대부분의 입력과 출력은 대부분 단순 코딩 기술이고 얘는 이미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설계에서는 제외하고 실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거에 문제풀이 수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처리 과정, 문제 등을 모든 것을 분할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는 문제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데이터 분할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문제 P, 어떤 문제 모르겠어요. 문제 P라는 것을 입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입력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적절한 크기로 분할을 한 후에 그 하나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분할된 데이터 일부에 문제 P를 적용을 해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입력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입력 데이터를 분할을 하는 거예요. D1, D2, D3, D4라고 분할을 해가지고 D3에 대한 문제 P의 답은 데이터 D에 대한 문제에 대한 P의 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도 찾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도.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지도를 찾아요. 지도에서 어떤 대상을 찾기 위해서 지도 전체를 여러분들 검색을 하십니까? 세계 지도 막 놓고 막 제 지도 전체를 검색을 하세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세종 사이버대학교 주소가 어디 있어요? 서울 광진구 군자로 121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순서로 찾아요? 서울시를 먼저 보죠. 광진구가 어디 있나? 그쵸? 그 다음에 군자로가 어디야? 121번 어디야? 뭐 이런 순서대로 찾는 거죠. 그래서 시점을 좁혀 나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전체적으로 입력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세분화해가지고 좁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분할된 데이터 각각의 필요를 적용을 한 후에 답을 구한 후에 이를 이용해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답을 구해서 이것의 합을 구함으로써 문제 P의 답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일련의 숫자들이 쫙 있어요. 있던 숫자들이 쫙 있는데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64, 32, 42, 15, 27, 19, 59, 49 라는 이런 그 숫자들이 뭐 랜덤 숫자라고 그냥 합시다. 이런 숫자들이 딱 있는데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 성적이라고 봅시다. 뭐 국어 성적 예를 들어 컴퓨팅 사고의 성적이라고 보는데 1등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등까지 딱 나래비를 세워야 된다. 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야 뭐 간단하니까 눈으로 보고 64가 제일로 크네. 그 다음에 59가 제일로 크네.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개만 돼도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10만 개, 또는 뭐 1000만 개, 뭐 대한민국 숫자, 뭐 이렇게 되면 더, 불가능한 거죠. 이것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하는 방법은 얘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8개니까 가운데를 딱 하면 4개씩 나누는 겁니다. 네. 그래서 4개를 가지고 각각을 정렬을 하는 거예요. 각각을 정렬을 해서 이걸 보니까 어, 각각을 정렬해서 여기서 어,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5, 32, 42, 64.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보니까 19, 27, 49, 59라고 해가지고 얘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합칠 때는. 그쵸? 15하고 19를, 얘하고 얘를, 15하고 19를 대보니까 뭐가 더 작아요? 얘가, 15가 더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15.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15는 그러면 아웃이야. 그럼 32하고 19. 그러니까 19. 그러면, 뭐야, 19 아웃. 그 다음에 32하고 27. 27. 27 아웃.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꼭 4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 분류가 아니라 어마하게 많은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된다. 뭐 50개 50개 뭐 그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뭐예요? 이런 순서에 의해서 문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다라는 겁니다. 얘를 나눠서 계속 나눠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렬 처리하는 거죠. 병렬 처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피해에 대해서 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피해에 대해 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들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문제들로 정의를 할 수가 있네요. 정의된 문제는 P의 서브는 뭐예요? P1, P2, PM, PM 이렇게 로 이런 그 집합으로 P의 서브라는 것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P 서브의 문제의 해를 조합해서 문제 P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P의 서브의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문제 P보다 규모가 작거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단위들까지로 나누는 거예요. 해결 가능할 때까지 나누는 거예요, 문제를. 이것을 분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P 서브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면 문제를 이보다 더 작은 문제 서브의 서브로 나는 그 작은 문제 더 이상 분해가 필요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P는 일련의 연산들로 구성된 알고리즘인데 이를 각 연산은 덧셈, 뺄셈 등 단순한 문제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산은 연산 구조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분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패턴 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인식의 개념은 뭐냐? 이게 왜 필요해?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도 단계가 있어요. 패턴 인식에도. 그래서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턴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태나 유형, 모형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패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죠? 패턴 인식이라는 것은 이런 일정한 형태의 유형이나 모형들이 반복되는 것을 이게 어떤 문제이죠. 그럼 문제의 분해 과정에서 유사성 또는 말 그대로 뭐 패턴 이런 형태나 유형이나 모형 반복되는 패턴을 탐색하는 것을 우리는 패턴 인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음악이 어떤 거예요? 그렇죠? 리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리듬을 아주 부드럽게 타면서 갑자기 음이 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 바흐의 루의 음악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바흐의 음악이에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얘를 구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어떠세요? 굉장히 부드럽죠? 딩당당 당당당 딩당당 당당당 어때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리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패턴이에요. 그렇죠? 음악의 패턴, 음악의 리듬입니다. 굉장히 음악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아주 귀에 감칠맛이 나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패턴이다, 리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을 우리는 패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트 들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뭐 쇼핑몰이라든가, 그 다음에 네이버에 뭐 뉴스 검색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보면 여기에도 패턴이 있어요. 그쵸? 회원가입을 하기 위한 메뉴는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우측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지요. 그쵸? 이게 바로 뭐 이런 그게 패턴이죠. 그다음에 음성 제어. 여러분들 집에 뭐 AI 스피커라든가,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 보면 명령을 해가지고 얘를 가업해야 하죠. 저는 뭐, 그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에 보면 시리아, 저는 뭐 자주 써요, 아이폰에. 그 애플워치도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를 항상 명령어로 운전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뭐 시리아 오늘 날씨 좀 알려줘. 뭐 시리아 뭐 약속 잡아줘. 뭐 일정 등록해. 전화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슨 누구누구 핸드폰으로 전화해. 이런 음성 제어에 패턴이 있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들 뭐 KT 같은 경우는 지니가 있지 않습니까? 지니야 TV 켜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어,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그 뭐야 구글 스피커도 사용을 하는데 제 뭐 지금 그 강의 하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명령어를 이야기하면 얘가 작동을 해서 명령어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뭐야 음악 뭐 무슨 뭐 조용한 음악 들려줘. 뭐 이런 거 하면 음악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음성 제어의 패턴이 역시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태나 유형, 모형 등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패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패턴 인식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나 유형,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분해 과정의 유사성 이런 것을 패턴을 찾는 거, 인식하는 거 이것을 패턴 인식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원인 분석을 하는데 이런 반복되는 형태나 유형, 모양 등을 찾아서 유사성을 찾거나 데이터 속성, 데이터 특징을 찾는 게 패턴 인식의 겁니다. 유사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아까 리듬, 음악에서 리듬 이런 게 유사성이죠. 그리고 과거의 형태 이런 거죠. 여러분들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식이 없어. 그럼 누구나 다 유사성이 어떻게 해요? 물이라도 먹어야죠. 그쵸?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유사성을 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패턴인 거죠. 인간의 패턴, 생활의 패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패턴 인식의 필요성이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패턴 인식의 필요성은 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유사한 패턴의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발견한 유사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배고프면 물 먹는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죠. 인간이 인간의 삶에서 통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패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그 발견한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할 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패턴을 찾는다면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왜? 그 패턴에 대해서 이미 과거 그 형태를 대해서 참조를 할 수 있거나 한 패턴을 에 대해서 한 패턴을 해결을 하면 대부분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패턴이 아닌 문제들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은 실제 과거에서 찾아와서 이것을 뭐 그냥 사용을 하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패턴 인식의 단계를 한번 볼까요? 패턴 인식의 이렇게 단계를 한번 보면 문제 내에서 공통적인 요소나 기능이 있느냐 라는 걸 식별을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공통적인 차이가 있느냐 식별하는 거죠. 근데 문제 내에 개별 요소, 얘는 개별 요소야. 라는 걸 반대로 식별을 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별된 패턴을 해석하고 이제 기술을 하는 거고요. 확인된 패턴을 기반으로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순서로 패턴 인식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식이에요, 주식. 여러분들 주식. 여러분들 주식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에 보면 주식이라는 기본적으로 예측이죠. 그렇죠? 장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런 그 주식 장에 대해서 이런 주식에 이런 사이클들이 있는데 요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이 예측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패턴 이라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다 넣어서 그렇죠? 이런 패턴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을 예측하죠. 이번엔 팔아야 돼. 이번엔 사야 돼. 이런 걸 예측하는 거. 이런 패턴 분석이죠. 주시장을 예측하는 거. 더 좀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유전자. 인간은 누구나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모든 동식물은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유전자병, 그렇죠? 가족력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죠? 유전자병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 패턴 분석을 해서 향후 발생 확률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 예측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다운 증후군 이라는 애는 21번 염색체 얘네요. 21번 염색체가 보면 이게 두 개, 염색체가 지금 두 개잖아요. 그렇죠? 두 개인데 다운 증후군에 발생할 이런 그걸 보면 이 DNA가 세 개예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이 이 염색체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얘는 그럼 다운 증후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 애를 이렇게 뭐 임신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걔를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얘는 좀 다운 증후군이 있습니다.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뭐 하여튼 뭐 그런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에드워드 증후군 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좁은 머리라든가 뭐 후두골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머리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생겨 귀여워. 얘는 18번 염색체예요. 얘가 3개. 예, 지금 보통 2개여야 되는 염색체가 3개예요. 그럼 얘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이런 패턴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파타우 증후군. 뭐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나서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입술이 있는데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난 아이들 있잖아요. 뭐 제가 그 뭐 말로 이렇게 뭐 표현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표현이 좀 조심스러워서 하여튼 뭐 이런 그 입술이 갈라진 아이들 이렇게 출생하는 것을 파타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13번 염색체 두 개여야 되는데 염색체가 3개인 경우 이런 다 유전자 패턴을 해가지고 유전병을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패턴 인식에서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 우리 저번 시간인가요? 저번 시간에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뭐예요? 달팽이를 보니까 달팽이가 이렇게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달팽이관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하고 얘를 이렇게 어떤 그 곡선에 그것을 구하는 거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 수식의 변화 값을 보니까 패턴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어떤 패턴이에요? 1 더하기 2, 3 더하기 4, 4 더하기 5, 5 더하기 6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워드 할 때 오타 많이 내시죠? 저도 뭐 오타 많이 내는데 독수리타법이기 때문에 오타를 많이 내는데 얘가 요즘 어때요? 자동으로 바꿔주잖아요. 구글 검색에서 오타를 내는데
고객님 이거 찾으신 거죠? 라고 하면서 얘가 주는데 다른 걸로 지가 검색을 해서 오타를 교정을 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디스플레이 시키잖아요.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 여러분 유명한 뭐 가수죠. 이 사람 그 이름을 찾는데 오타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타가 이렇게 보시면 해가지고 실제 정확한 용어로 검색을 해주게 하는 거. 이게 기능이에요. 이것도 패턴 인식입니다. 패턴 인식.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요? 런던에서 발생한 콜레라의 그 발병의 원인을 탐색을 해보니까 옛날에 콜레라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사이의 패턴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다수의 사망자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템즈강 근처에서 이렇게 다수의 사망자들이 나오고 발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원인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템즈강의 물을 여과 없이 공급을 수도 펌프와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으로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예요? 콜레라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템즈강의 물을 여과 없이 마셔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패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리를 잘한다. 라고 이렇게 요리 주변을 보면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요리 참 잘해.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런 기본적인 패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 육수 만들기, 재료 썰기, 끓이기 패턴. 김치찌개를 끓인다, 된장찌개를 끓인다. 맛 다르죠. 완전 다른 맛이죠. 그렇죠? 근데 기본 베이스.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냄비에 멸치와 물을 넣고 끓여 체에 걸러 멸치 국물을 만든다. 두 번째가 뭐예요? 양파와 고추, 대파, 무, 김치를 썬다. 그쵸? 그 다음에 멸치 국물과 앞에서 준비한 재료를 넣고 끓인다. 뭐 이런 그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된장찌개 한번 볼까요? 냄비에 멸치와 물을 넣고 끓여서 체에 걸려서 멸치 국물을 넣다. 두부, 호박, 고추, 대파, 버섯을 썬다. 냄비에 멸치 국물을 붓고 된장을 풀어서 끓인다. 이런 패턴이, 이 기본적인 패턴이 있고 나머지는 응용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 패턴은 이라는 게 깔려있는 위에 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뭐예요? 음식의 대가인 거죠. 음식의 대가. 음식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함수예요. 함수. 이런 패턴들을 해가지고 함수화 시켜놓은 거. 세 번째로 여러분들 추상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추상화. 추상화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화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추상화로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들? 저는 뭐 추상화 이야기를 하면 이 피카소, S가 두 개인지 모르겠네요. 뭐 그게 구글에서 하면 또 이게 뭐 못하니까 검색을 해주겠죠. 피카소 그림이 왜 추상화예요? 피카소 그림을 보면 모든 사물을 간략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을 추상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추상화에 대해서 추상화 개념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추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점에 따른 다양한 추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추상화를 하면 일반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화. 그쵸? 모든 사람들이 알아먹게 일반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상화를 했는데, 피카소가 추상화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게 갠지, 손지, 뭔지 전혀 모르겠어. 그럼 그게 맞는 추상화일까요? 그렇지 않죠. 일반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돼. 자기만의 아는 그런 단순한 그것은 기호. 자기만의 약속. 이런 것은 추상화라고 하지 않아요. 추상화의 목적은 일반화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개와 소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그렸어도 모든 사람이 쟤는 고양이야 라고 인식을 하는 것, 그것을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의 개념이에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거를 하는 게 단순화시키는 거의 첫걸음이죠. 복잡한 시스템의 구체적인 예로부터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을 하는 거. 이게 문제의 핵심에 명확하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패턴 인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 해결의 핵심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추상화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개념을 형성하는 일반화의 일반화의 과정을 보면 어쩜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얘의 유사성, 공통적인 특성을 패턴 인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정한 경향이라든가, 반복적인 규칙이라든가, 공통적인 속성을 찾아와서 이것을 가지고 추상화를 하는 겁니다. 추상화는 어떤 거예요? 불필요한 사항, 얘는 제거. 그쵸? 핵심 요소를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데, 본인만 알아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데이터로 지하철 노선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 지하철 노선도를 구해라. 라는 게, 그 문제입니다, 문제. 그쵸? 문제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문제. 예를 들어서. 지도의 구체적인 건물이나 도로 등이 얼마나 복잡해요. 얘가 지도인데. 얘는 지도죠. 그냥 지도 말 그대로. 얘는 지도지 않습니까? 지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모든 게 다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지하철 노선 구해봐라. 지하철 노선 보자. 한참 봐야죠. 그죠? 구할 수는 있는데.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건물이나 도로 등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일반화. 보기 편하게 얘를 간소화하는 거죠.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가장 알기 쉽게 여러분들의 추상화의 예시가 되겠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도로 표지판, 그렇죠? 세부 사항을 제거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차 중량 제한 5.5톤 딱 이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차량 중량 제한이제요. 그죠? 일시 정지. 여긴 진입 금지. 그다음에 앞지르기 금지. 이거 보니까 뭔가 앞지르기 금지잖아요. 그렇죠? 차가 쌩쌩 달리는데 여기를 이렇게 다 문장으로 여기에서는 해가지고 앞지르기 금지 이렇게 써놨다고 보세요. 그거 인식이 되겠어요? 그렇죠? 어떤 추상화된 형태로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누구나 보면 저게 무슨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추상화. 도로 표지판 다 추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추상화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거. 이게 추상화의 필요성이죠. 일반적인 특징에서 불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명확한 모델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에 대한 개념을 또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서로 다를지라도 얘를 추상화를 통해서 핵심 요소만 추출을 하면 동일한 문제로 리모델링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반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모델이 일반화가 됐다. 그런 것을 우리는 모델 모델을 구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모델을 구했네. 걔 데이터 모델이야. 이런 말도 많이 일상생활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이것을 모델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실로부터 공통된 특징을 추출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제가 일반화되면 동일한 해결책을 사용해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봐주세요. 뭐 제가 뭐 그림을 못 그려서 그냥 나무예요, 나무. 나무들 여러 가지 형태로 뭐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일반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교토 표지판처럼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가 있다. 뭐 일반화가 됐습니까? 예. 하여튼 뭐 예를 들은 겁니다. 생물의 분류가 있죠. 동물, 식물, 포유류, 파충류. 여러분들 그 일반화에서 뭘 떠올리세요? 이 용어에서, 그쵸? 패턴과 이런 게 생물의 분류인 거죠. 그래서 일반화 시킨 거예요. 수학의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함수, 그렇죠? 0에서 어, 파이의 반절, 그러니까 2분의 1 파이만큼씩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그 사이클을 갖는 거,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이런 것을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인 그래프인데, 이런 것들이 일반화 돼 있는 거죠. 영문법에도 일반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영문법에는 오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형식, 그쵸? 여러분들 뭐 영어 다. 오형식이라는 게 영어의 3형식, 세 번째 형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라는 게 있고, 목적어라는 게 있고, 동사라는 게 있고, 그 뒤에 목적어가 온다. 이런 것을 우리는 3형식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4형식은 어떻고, 5형식은 어떻고, 뭐 부사가 오고, 전미사가 어떻고, 뭐 이런 거. 패턴을, 뭐 일반화 시켜놓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맞든 틀리든, 일반적인 고양이 모양 그리기입니다. 이게 고양이잖아요, 다. 그쵸? 세상에 고양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양이에요. 먼저, 필요 없는 특징을 제거하는, 고양이를 인식하기 위해서 고양이 울음소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고양이의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울음소리 제거. 그다음에 여기 고양이에 여러 가지 게 있는데, 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제거. 핵심적인 특징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얼굴 형태, 고양이의 얼굴 형태는 어떻게 돼 있더라? 다리 개수 몇 개예요? 눈, 귀는 어때요? 꼬리가 어때요? 그 다음에 털에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원리를 다른 경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통해서 다른 동물을 그리기도 하지요. 뭐 제가 한번 그린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일반화 시킨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 고양이 같습니까? 그거 제발 같다고 해주세요. 일반화를 통해가지고 제가 어렵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한 건데, 하여튼 일반화를 통해가지고, 이 고양이입니다. 좀 귀엽죠? 같은 겁니다. 같은 원리를 해가지고, 개, 호랑이, 코끼리, 원숭이, 뭐 이런 것들의 특징을 추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있잖아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추상어가 존재를 합니다. 이 동일한 문제라도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커피 머신 집에 하나씩 있으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커피 머신 있잖아요. 커피 머신을 유지보수 메인터넌스 해야 되는 이런 유지보수의 입장에서 얘를 추상화하면 어떻겠어요? 커피의 후면, 커피 머신의 구성에 대해서 추상화가 되어 있겠죠. 그쵸? 커피 머신은 물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커피 원료 통이 있고, 혼합통이 있고, 음료 배출구가 있고, 물바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내가 가면, 물바지를 청소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상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단순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구성에 대해서. 그렇죠? 이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커피 빼먹을 때 위에 뒤에 구조를 다 여러분들이 추상화해서 알고 있나요? 아니죠. 그쵸? 뭐 물탱크 정도는 알고 있겠죠. 물이 떨어지면 여기다 물 부어줘야 돼. 해야 되니까. 안 나와? 물 떨어졌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탱크 뚜껑은 어떻고 뭐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누름 버튼, 그다음에 동전 입구, 근데 컵 나오는 곳,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추상적으로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코드하고 어플리케이션, 차이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자 관점, 프로그래머,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다.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이게 다 들어가 있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컨슈머, 그러니까 사용자다. 그럼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다 그냥 사용하는 거, 크롬은 어떻고,
그쵸?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작동을 시키고, 유튜버 볼 때는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걔를 어떻게 봐야 되고, 검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여러분들, 일반화 돼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용지와 목적에 따라서 지도도 추상화되어 있죠. 여러분들 내비 보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 교통 혼잡도를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좀 땅을 사야 되겠어. 또는 어느 지역에, 뭐, 부동산을 좀 사야 되겠어. 그러면 뭐예요? 토지 사용 용도 파악하는 게 필요하시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음식점에서 어디에 주차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상세 지형 파악. 이런 식으로 실제 이런 추상화라는 게, 일반화라는 게,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컴퓨팅 사고를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동영상 잠깐 보시죠. Be careful. Don't open it. What? I gotta open it. And it's gonna be all right. I told you not to open it. I trust you see the message. It has a proximity circuit, so please don't run. Yeah, I got it. We're not gonna run. Now we turn this thing off. On the fountain there should be 2 jugs. Do you see them? A 5-gallon and a 3-gallon. Fill one of the jugs with exactly 4 gallons of water and place it on the scale, and the timer will stop. You must be precise. 1 ounce or more or less will result in detonation. If you're still alive, it will speak. Wait a sec. I don't get it. You get it? No. It's a problem. 30 seconds. I mean, I'm pretty good at these things, but I don't know. I mean, if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somebody posed this problem to me, 30 seconds, I don't know. Anyway, so let's just have a really, really close look what's going on here. We've got 2 containers, a 5-gallon container and a 3-gallon container. And now Simon, the villain, tells us to make... 네. 어땠어요? 이 동영상 보시니까. 예, 브루스 윌리스예요. 브루스 윌리스가 뭐 명연기죠. 다이하드,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인데, 다이하드 3. 예. 다이하드 3에서 나오는 그런 그 영화예요, 영화. 그쵸? 이런 공원인데 여기에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대가. 그쵸? 근데 분수대 앞에 나쁜 놈이 폭탄을 설치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폭탄을. 그렇죠? 폭탄을 설치해놓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분수대 위에 보니까 통이 이렇게 큰 통하고 작은 통이 있는데, 이 큰 통에는 5리터짜리 통이고 작은 통에는 3리터짜리 통이에요. 이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에 여기에 이렇게 저울이 있는데, 저울. 얘 메시지가 뭐냐면, 있잖아, 여기에 정확하게 4리터를 여기에다가 올리면 이 폭탄이 안 터져. 아니면 그냥 폭탄 터져. 그러니까 빨리 이 5리터짜리 통하고 3리터짜리 통을 활용해가지고 이 분수대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4리터를 계량해서 정확하게 4리터를 계량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저울에다 올려놔야지, 얘가 4리터를 인지해야 이 폭탄이 안 터져. 라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4리터의 물을 계량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은 당연히 분수되어 있으니까 물은 충분하지요. 그쵸? 뭐 예를 들어 문제를 다이아드 그 3에서 이제 그 문제인데, 그쵸? 이 2개 그냥 통이니까 눈금이 없는 당연히 그냥 2개의 통이에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애를 단순화하고 추상화를 할 수가 먼저 해야죠. 그쵸? 현실 세계에 대해서, 현실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3리터하고 5리터짜리, 이런 컵이 2개가 있고, 주어진 문제는 4리터의 물을 계량을 하는 거예요.
5리터의 컵을 A라고 하고요. 3리터 컵을 B라고 이렇게 단순화, 추상화를 했어요. 근데 A하고 B에는 보시는 것처럼 눈금이 없기 때문에 컵의 일부만을 채우면 그 양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어디가 눈대중으로 채웠다가 폭탄 터치죠. 그쵸? 그래서 계량 방법은 어때요? 분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쵸? 계량 방법은 작은 연산으로 먼저 나눠보는 거예요. 간단해요. A하고 B, A하고 B. 얘는 5리터, 얘는 3리터. 3리터를 너무 작게 그렸네요.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3리터. 이렇게 있는데, 어때요? 할 수 있는 수가? A 또는 B에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채워진 물, A 또는 B에 이렇게 물을 일정 부분 버릴 수가 있겠죠?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물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A에서부터 B로 물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B로부터 A로 물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이 계량 문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4리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계량 문제인데, 이러한 연산의 조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연산 각각에 대응하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해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은 문제를 해결하는 위한 힌트이고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실험, 예시죠. 예시들을 관찰을 통해서 유사성, 차이, 경향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런 패턴을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신속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대상의 패턴을 찾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 과정에서 패턴을 찾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찾은 패턴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어떤 연산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어떤 연산이 필요하고 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할을 해보는 거. 근데 문제의 해를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컴퓨팅을 사용해서 자동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같이 앞에 주어진 그 4리터 구하는 브루스 윌리스가 폭탄을 해체를 하는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이 A컵과 B컵이 있어요. 얘는 5리터, 얘는 3리터짜리 물통이죠. 그렇죠? A 또는 B를 가득 채우거나 A 또는 B에 물을 버릴 수가 있죠. 또는 A에 있는 물을 서로 어때요? 주고받고 물을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연산,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돼요? 필, A 또는 B, 얘를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가득 채움, 버릴 수도 있어요. 물을 버릴 수도 있죠. 채웠던 물을 다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에 3리터짜리를 5리터짜리로 옮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A에 있는 물을 B에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인스트럭션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어진 앞에 인스트럭션이 있죠. 이 인스트럭션, 4개의 인스트럭션으로 A에서 B로 물을 옮길 때 B가 꽉 찰 때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A를 최대 5리터까지 물통이 2개가 있는데 최대 5리터까지 처음에는 어때요? 양쪽 통이 다 비어있죠. 빵빵이에요. 빵빵. 그렇죠? 필 A, 먼저 물통 A에다가 물통이 2개가 있는데 A에다가 꽉 채우는 거예요. 필 A. 잘 따라오셔야 돼요. 물을 꽉 채워야 되는 거. 그러면 어때요? 얘는 비어있죠. 물통이.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 A에서 비어있는 B의 물통에 꽉 채워요. 그러면 어때요? 얘는 3리터가 있는 거죠. 그쵸? 꽉 채워. B는 더 이상 못 채우니까 얘가 3리터짜리 통이잖아요. B가. 그쵸? 그러면 A에는 얼마가 남아요? 얼마가 남습니까? A에는. 그쵸? A에는
2리터가 남는 거죠. 2리터가. 물이. 그러면 얘 3리터가 남고, 그러면 2, 3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B를 비워, 물통을. B를 비웠어요. B를 그냥 비워 번지는 거예요, 물통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2가 남았죠. 그렇죠? 2가. 그 다음에 여기는 빵이잖아요. B를 그 행위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2리터짜리 물, A에서 B, 여기에 2리터짜리 물이 있어요. 그렇죠? 얘를 옮겨, B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2리터만큼 이렇게 물이 찼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빵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빵 2. 그렇죠? 이번에는 A의 얘를 다시 채워요. 다시 물통에. 가득 다시 채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행위에서는 5,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5가 차 있고, 여기 물이 5가 있고, 여기가 2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A에서 가득 채워 있는 물통에서 B에 얼마가 차 있어요? 지금 2리터가 있죠, 물이. 부어요. 얘가 B가 가득 찰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가득 차고, B는 가득 차고, A는 4리터만 물이 남겠죠.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4리터짜리 물을 폭탄이 있는 저울에다가 A라는 통을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4가 되겠죠. 4리터짜리 물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폭탄이 해제가 됐네요. 그쵸? 다른 거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4리터 물을 계량을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얘가 B고 얘가 A예요. 아까 똑같이 얘가 5리터짜리고 얘가 3리터짜리 얘죠. 5리터 3리터짜리예요. 이번에는 똑같이 처음에는 뭐 똑같죠. 스타트 할 때는 빵빵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대로 B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가득 찼어요. B의 물이. 이때 하니까 어때요? A는 빵, 얘는 3리터잖아요. 그래서 B에 있는 물통을 A로 다 부어. 얘를 1로 다 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얘는 B에는 어때요? 빵이죠. 여기는 3리터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행위는 어떻게 돼요? B가 3이고 A가 3이고 B는 빵이잖아요. B를 다시 물을 떠요. 다. 그러면 이 행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A에 3리터가 있고 B에는 3리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B에 있는 이 3리터짜리 물을 A에 3리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부어. A가 꽉 찰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는 꽉 차죠. 그렇죠? B는 3리터에서 여기 3리터 있었으니까 B는 얼마가 남아요? 1리터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5,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꽉 찬 A의 물통에 있는 거 있잖아요. 물을 다 버려 번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물통이 채워졌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행위는 0,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B에 있는 물통 1리터가 있었잖아요. 얘를 여기다 채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다 이쪽에 부어버렸으니까 여기는 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1,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어 있는 물통이잖아요. 비어 있는 물통에다 물을 꽉 채워요. 그럼 얼마 들어가요? 3리터 들어가죠. 그렇죠? 예, 3리터. 그리고 여기는 얼마 있었어요? 1리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리터 있는 물을 이쪽으로 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4리터가 되잖아요. 4리터.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의 경우수를 또 구했네요. 그래서 얘를 보니까 폭탄 해제 그냥 해결하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얘를 일반화를 보자라는 겁니다. 모든 경우수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물이 몇 리터가 됐더니 간에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모델을 생성을 하는 것, 이거를 추상화.
일반화시키는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추상화라고 하고요. 패턴의 일반화 하는 거예요. 패턴을 인식한 경우 모델 생성을 위해서 규칙, 원리, 이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모델을 생성할 경우 불필요한 사항을 제거를 하고요. 그쵸? 추상화를 하고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포함을 해가지고 얘를 수식, 그래프, 이미지, 문장 등 잘 알려진 형태로 나타나는 거, 이것을 모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델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변수라는 게 필요하죠.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하더라도 몇 리터짜리 물통이 오더라도 주어진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이게 모델이잖아요. 그건 변수인 거예요, 변수. 그래서 이 변수라는 것은 베리어블인데 반대로는 콘스턴트. 상수가 있죠, 상수. 그냥 알아두세요, 상수. 네. 그래서 수, 이미지, 글자 등 어떤 값을 지칭하는 이름이요. 그 값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니까. 변화하잖아요. 밑변의 크기가 W이고, 그쵸? 밑변의 크기가 W이고, 높이가 H. 이에 사각형. 높이가 H. 그쵸? 이런 사각형의 밑변의 높이와 크기를 추상화한 거잖아요. 어떤 수가 오든, 얼마나 사각형이 크든, 우리는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한번 봅시다. 일반화하기 위해서 4리터와 5리터와 3리터의 물컵 있어요. 5리터짜리와 3리터짜리 이렇게 물컵이 있는데 4리터를 계량을 해라 라는 게 문제이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트럭션이 4개가 있어요. A하고 B 다 물로 이렇게 채울 경우, 그쵸? 또 다 비울 경우, A에서 B로 물을 옮길 경우, B에서 A로 물을 옮길 경우, 이렇게 아래의 4개의 조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A를 그러니까 5리터짜리 물에다가 가득 채운 경우, 예, 앞에 이거 보신 거죠, 그쵸? 물을 여기서 가장 채우고 5, 0, 그쵸? 그 다음에 여기 A에서 B로 물을 하는 경우 2, 3, 2, 0, 그 다음에 A에서 B로 물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앞에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의 양 A컵 A컵 그러니까 통 A하고 통 B에 남아있는 물의 각을 X하고 Y, 여기 몇 리터 남아있다, 여기 몇 리터 있다라는 것을 여기 있잖아요. 그쵸? X, Y. 이것을 X하고 Y로, 이것을 X, 이것을 Y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 이게 변수죠. 계속 변하잖아요, 숫자들이. 그쵸? 변수. 그래서 위에 따른 물의 양을 살펴보면 처음엔 어떻게 됐어요? X하고 Y. 이 조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X와 Y와 조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빵빵이죠. 그쵸? 그 다음에 5, 0, 2, 3, 2, 0, 0, 2, 5, 2, 4, 3. 4가 드디어 나왔어요. 4리터짜리. 그것을 계량을 하는 건데, 4가 나왔으니까, 딱 끝나는 거죠. 그쵸?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X는 얼마예요? X는 5죠, 5. 그러면 Y는 어때요? X는 5면? Y는 0이죠, 이때는. Y좌표는 어떻게 돼요? Y좌표는 0에서부터 3리터짜리 물통이니까 얘는 5리터짜리 물통이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보면 얘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른 먹고로 외곽점까지 도착할 때까지 어떤 규칙에 따라서 X, 4 또는 Y가 4인 거죠. 어떤 통에 4리터짜리 그것을 구하는 거니까 4리터짜리. 그래서 4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통이든지 간에. 4를 만날 때까지 직선점을 이용해서 문제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마른 목걸이에요. 이런 마른 mol을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통에 그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통을 2개가 가졌는데 하나는 5리터짜리든 10리터짜리든 다음 통은 8리터짜리였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통을 가지고 있어요? 5리터짜리 하나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것은 X. 여기에 들어가는 그 물의 양은 X. 그 다음에 Y좌표에서는 3리터짜리 물을 가지고 있죠. 맥시멈 3리터 이상은 못 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3.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양은 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물이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죠, 양통에. 그러면 마른 목걸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엔 어때요? 5.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2, 3. 그렇죠? 그 다음에 요렇게 보니까 2, 0. 이렇게 보니까 0, 2. 0, 2. 그 다음에 요렇게 가니까 5, 2. 요렇게 가니까 4, 3. 드디어 4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런 그 형태를 갖는 거죠. 다음 한번 봅시다. 다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리터부터 컵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이번에는 A가 3리터예요. B가 5리터이고. 그래서 A의 물컵의 양이 얘가 X고 얘가 Y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까 얘는 구한 거예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A에 우리 아까 보면 이제 A가 3리터이고요. B가 5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죠? 뭐 물을 A에다가 채워라. 3리터짜리에다 채워라. 뭐 아까 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를 보니까 각 컵의 물의 양은 X하고 Y. 얘가 A가 3리터짜리고 이번엔 B가 5리터짜리입니다. 얘가 3, 얘가 5리터짜리예요. 그래서 00, 30, 03, 33, 15, 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4. 근데 끝나는 거죠. 우리가 4리터니까. 그래서 물의 양의 2차원 평면으로 얘를 표시를 해보면 이번에는 X가 그렇죠? 3리터죠. 그렇죠? 맥시멈. Y가 B컵이니까 Y가 5리터짜리. 얘를 보니까 얘를 쭉 가는 거예요. 쭉 가서 그렇죠? 위로 반대로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반대로 올라왔다가 갈 데가 없네.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다시 내려가요. 밑으로.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이쪽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요. 왼쪽 위로. 4 드디어 나왔어요. 뭔가 좀 패턴을 갖는 거죠. 그쵸? 인식이 되죠. 그쵸? 5리터 컵부터 채워놓은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왔다, 좌측으로 올라갔다, 왔다, 올라갔다, 다시 없으면 내려갔다가, 다시 좌측으로 올라갔다가, 뭐 이런 거예요, 패턴을.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알고리즘 설계 전에 보면,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컵 A의 용량은 C의 A, 리터죠. B의 용량은 CB, 리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C의 A, CB. 얼마인지 몰라요, 얘가. 이제는 리터가. 그쵸?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뭐 C, A, CB. 컵의 사이즈를 이렇게 정했어요. 계량화준 용량은 M이에요. 아까는 우리는 4리터였죠? 4리터. 이제는 몰라요. 그냥 M이야. 그렇죠? CA하고 CB의 물병을 활용해가지고 M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컵 A와 B에 있는 물의 양을 X와 Y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X와 Y. 언제까지? C의 A의 맥시멈 용량. 얘가 뭐예요? 5리터. 오늘 5리터인 거죠. C의 B는 뭐예요? 3리터. 그러면 3리터인 거죠. M은 뭐였어요? 아까? 4리터. 어떻게 갔습니까? 올라갔다가 뭐가 나올 때까지? 목표 4가 나올 때까지. 쭉 갔다가 표시가 안 되네요. 다시 올라갔다가 안 나왔어. 내려갔다가 그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뭐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뭐 이거 계속 반복. 언제가 나올 때까지? 4가 나올 때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반화 됐잖아요. 계량된 문제죠.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네 번째 4강에 대해서 정리를 좀 드리면 크게 문제를 분해와 패턴 인식과 추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분해는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작고 처리가 가능한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분해이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패턴 인식, 두 번째 패턴 인식 방법은 문제의 유사성, 패턴을 찾는 거죠. 그렇죠? 문제를 유사성 또는 패턴을 탐색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패턴 인식 방법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예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추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핵심 요소를 먼저 파악을 하고 복잡함을 단순화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추상화 방법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가장 쉬운 게 뭐 분해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게 쉬운지, 또는 패턴 인식으로 접근해서 쉬운 게 추상화하는 게 쉬운 건지에 대해서 해보고, 결국은 뭘 만든다? 알고리즘을 만든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 다음 시간에 알고리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알고리즘은 왜 알고리즘을 만드냐? 결국은 컴퓨터가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